안녕하세요. 야나운서 김지호입니다. 자, 오늘은 좀 이게 장소가 좀 바뀌었잖아요. 저희가 녹화를 했었는데 이게 통째로 날아가는 바람에 이번 주에는 저희가 이렇게 집에서 직접 셀카로 촬영을 해서 이렇게 좀 색다른 환경에서 또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저 뒤에 이렇게 보시면은 제 유니폼이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그동안 제가 몸담았던 팀들의 유니폼인데 이거 뭐 또 촬영한다고 급하게 설정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집에 원래 항상 제가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그냥 뭐랄까요, 그냥 집에 이렇게 걸어 장식을 해 놓는 거죠. 제가 뭐 이렇게 운동했었다 이런 걸 한 번씩 보고 그냥 기분이라도 좀 옛날 생각 좀 나려고 이렇게 걸어 놓은 거지, 절대 지금 급하게 뭐 설정을 한 건 아니라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에 저희가 다뤘던 그 통째로 날아간 영상에 있던 그 주제가 3볼 타격에 대한 견해였어요. 3볼 타격. 자, 3볼 타격에 대한 견해를 김동욱 코치와 저와의 좀 생각의 차이는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3볼 타격이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일단 상황이 뭐 타이트한 상황, 뭐 한 점 싸움을 해야 되고, 뭐 경기 후반에 한 점을 내는 팀이 이기는 그런 타이트한 상황이 됐을 때는 3볼에 막 냅다 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좀 살아나가서 찬스를 만들어서 점수를 좀 내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겠지만은, 일단 그런 상황을 설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노멀한 상황인 거죠. 별다른 상황이 아닐 때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3볼의 타격에 대한 거는. 근데 제가 이제 아마야구 그 경험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3볼에는 일단 기다렸던 것 같아요. 감독 코치님이 웨이팅 사인을 냈던 것도 굉장히 많지만 적극적으로 치라고 했을 때도 저는 기다리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공이 그냥 쭉 들어와요. 정말 배팅볼처럼 막 이런 느낌으로 그냥 한가운데로 쭉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칠걸, 이걸 놓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어떤 도전 막 방망이를 내고 이런 거보다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3볼에 쳐서 뭐 결과를 못 냈을 때 어떤 그 분위기, 감독 코치님들의 어떤 질타, 그리고 팀 동료들의 어떤 팀 분위기적인 뭐 시선, 이런 것들이 제 발목을 굉장히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라는 사인이 나와도 일단은 그냥 안 쳤던 것 같아요. 3볼에는 한가운데 볼이 진짜 그냥 쭉 들어오는데도 흘려보내고 후회할지언정 잘 방망이를 내지 않았던 그런 옛날 좀 기억이 있는데, 물론 김동욱 코치처럼 막 빵빵 잘 치고 홈런 치고 했으면 저도 막 쳤을 텐데 좀 그런 캐릭터의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항상 저희들 그 은원대 야구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깔빼기라고 하는데, 그 깔빼기가 뭐냐면 보통 투수들이 이렇게 쓱 집어넣는 공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내가 삼진을 잡기 위해 위닝샷을 던지는 그 막 전력 투구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3볼에서, 말 그대로 3볼에서 볼넷을 주지 않기 위해서 힘을 빼고 그냥 가볍게 가운데다가 톡 넣는 거를 깔빼기 한다 그러거든요. 그 용어가 좀 은어인데, 그래서 그 깔빼기 공이 들어올 때도 어떻게 보면 되게 치기 쉬운 공인데 그 공도 적극적으로 방망이를 내지 못했던 제 어렸을 때 그 아마야구 학창 시절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3볼에서 저는 방망이를 많이 냈던 타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어린 선수들이 더 3볼이나 이런 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방망이를 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팀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되고 감독 코치들이 그런 거를 좀 용인을 해줘야지 선수들이 더 적극적으로 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일단 선수들 개인적인 그런 마음가짐으로 저처럼 뭐 3볼에 자신있게 쳐 히팅 사인이 나왔는데도 하나 기다리고 이런 것보다는 3볼에 그 깔백이 들어오는 거 그냥 자신있게 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최근에 이 롯데나 NC가 굉장히 상승세잖아요. 그러면은 롯데 야구를 보면서 느낀 점, 그리고
이전 지금 키움이 지금도 초반에 잘하고 있죠. 예, 잘하고 있고 NC 이런 팀들을 경기를 하는 걸 보면서 느낀 점은 선수들이 굉장히 방망이가 거침없이 나오는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물론 팀 분위기 자체에서 뭐 타격 코치라든지 감독 코치들이 이렇게 주문을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선수들이 아무래도 좀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경기를 치르는 걸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롯데 선수들은 요즘에 막 정말 질 것 같지 않은 그런 경기를 펼치더라고요. 선수들의 그 플레이하는 모습에 그 자신감이라는 게 보여요. 저희 눈에는 좀 보이는데 일단 3볼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방망이가 나오는 이런 선수들을 좀 제가 생각나는 대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키움 같은 이정우 선수도 있고요. 그리고 김하성 선수.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김동욱 코치가 어떤 경기 중에 본 거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3볼에 정말 그 풀스윙을 했대요. 풀스윙. 진짜 몸의 그 회전을 자기가 주체를 못할 정도의 풀스윙을 했는데 이제 먹힌 거죠. 먹혀서 뿡 떠가지고 이제 내야 팝플라이가 된 거예요. 일루스 플라이로 아웃이 됐는데 그걸 보면서 김동우 코치가 상대팀 이 더가웃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걸 보면서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있을 때 저도 무슨 말인지 어떤 마음인지 알겠더라고요. 3볼에도 저렇게 대차게 돌릴 수 있구나. 물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긴 하지만은 정말 거침없이 이렇게 방망이 돌릴 수 있었던 그런 김하성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김동욱 코치가 느낀 점이 많았다.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부분이고 어차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3볼에 정타를 맞히거나 빗맞히거나 아니면 원볼 투 스트라이크에서 정타를 맞히거나 빗맞히거나 초구에 정타를 맞추거나 빗맞히거나 이 모든 이 세 가지 상황을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3볼 상황 말고는 초구 그리고 타자의 불리한 카운트 이럴 때 적극적으로 쳐서 결과를 못 냈을 때와 3볼에 쳐서 결과를 못 냈을 때는 일단 받아들이는 게 사람들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타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초구에 뭐 적극적으로 쳐가지고 빗 맞았어 아웃됐어 그렇다고 해서 막 뭐라고 한 사람은 없잖아요. 이것도 역시 선수들이 3볼 타격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경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더 심리적인 그런 압박감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3볼 노스트라이크이다 거기서 내가 방망이를 낸다 이런 전제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공만 들어오는 걸 보고 그 타이밍에 여기에만 집중을 해서 타격을 한다면은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일단은 3볼 타격에 대한 견해는 저는 앞으로도 굉장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고 적극적으로 선수들이 특히나 어린 선수들이 스코어링 포지션에 주자가 있을 때 타점이 필요할 때 3볼이라고 해서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깔빼기 쭉 들어오는 거 그걸 노려서 좋은 타구를 만들어내야 어떤 좋은 그런 결과가 또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3볼 타격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프로 선수들이야 뭐 솔직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들 뭐 알아서 하겠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아마야구 선수들 이제 커나가고 앞으로 성인이 돼서도 야구를 할 선수들이 그런 좀 압박감을 갖지 않고 좀 더 자유롭게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의 견해를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야바코치 김동욱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혼자 얘기를 하게 됐네. 자, 지금 시간 12시 21분. 오후 12시가 아니고 지금 새벽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마무리를 하기 전에 이렇게 혼자 영상을 찍고 있어요. 자, 이유는 이번 주에 찍었던 녹화 분량이 통으로 날아가서 이렇게 급하게 뻘쭘하게 혼자 이렇게 TV란다 지금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일단 3볼의 타격에 대한 저의 생각을 얘기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3볼에는 쳐야 된다고 생각한 주의예요. 야구를 그만두고 이제 제가 20년 넘게 야구를 했지만 과거를 돌아봤을 때 수없이 3볼을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변화구는 진짜 손에 꼽을 정도야. 그러니까 10손도 안 들어가. 5손? 그만큼 제가 수없이 서리버를 경험했겠지만 한복판 스트라이크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지만 만약에 돌아가게 되면 3볼에 무조건 히팅을 할 것 같아. 물론 뭐 상황은 봐야 되겠죠. 팀이 지고 있거나 주자를 모아야 되는 상황에는 나의 이 한 방보다는 출루가 목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 이제 저는 진짜 원 없이 돌릴 것 같아요. 3볼을 제외하고 이제 초구 그리고 원볼, 투볼, 원쓰리 뭐 이런 상황, 타자가 유리한 상황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타격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보면 볼수록 카운트가 몰리면 몰릴수록 타자는 불리해져요. 이걸 뭐 조금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존을 딱 내가 쳐야 될 존을 딱 봐야 되는데 사람이 카운트에 몰리고 이게 쫓기다 보면 이게 존이 커집니다. 이렇게 보던 게 이제 이렇게 커져. 그렇게 되면 볼에 손이 나갈 경우가 많아지겠지. 결국에는 뭐 이거는 수치로도 나와요. 결국 유리한 상황에 타자들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건 뭐 모든 사람이 알잖아. 그 중에 제일 유리한 상황이 저는 초구하고 3볼이라고 생각해. 가장 밋밋한 볼이 들어오는 투수는 카운트를 잡기 위해서 초구에 약간 혼이 조금 덜 실린 볼을 던지겠죠. 그게 직구든 변화거든. 그리고 3볼에는 진짜 말도 뭐 그냥 뭐 복판에 보고 던져요. 타자는 진짜 그때 자기가 가진 몸무게와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실어서 저는 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놓치면 결국엔 다시 뭐 기회가 온다고 말하지만 타자는 쫓깁니다. 이건 야구 했던 사람들 알아. 무조건 원쓰리가 된다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그렇더라고.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유리한 3볼과 초구는 타자가 적극적으로 타격을 했으면 좋겠어. 이제 뭐 프로 선수들은 뭐 알아서들 할 거고 어린 학생들은 초구하고 3볼에는 진짜 평상시에 하던 스윙보다 더 적극적인 스윙 이걸 하는 버릇을 들여야 좀 더 발전적인 선수, 타석에서 좀 더 적극적인 선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 기사로 제가 접한 건데 롯데가 이제 사직 홈구장 덕아웃이 아니지 전간판 사직 홈구장 전간판을 편집 사직 홈구장 전간판에 타율을 없앴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그 빈 자리에 출루율과 장타율 이걸 섞은 OPS를 집어넣었다 하더라고. 요즘 현대 야구에서 OPS가 중요하다 이거는 사실 뭐 누구나 알잖아.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그거를 신경 쓰기보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율을 신경 써요. 타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받아. 근데 사실 타율은 운의 요지가 너무 많이 따라가요. 예를 들어서 빗 맞은 안타도 안타란 말이야. 타율로 올라가요. 잘 맞은 아웃은 아웃 카운트가 올라가잖아. 한마디로. 저는 그래서 개인 이 선수의 이 정말 가치를 평가하는 건 출루율하고 장타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합친 수치가 OPS고. 근데 타율을 우리 완전 옛날에 그냥 3할 타자면은 무조건 잘 치는 타자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미국에서 제일 잘 치는 타자 현존 누굴까요? 저는 마이클 트라웃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이클 트라웃은 2할 때 타자입니다. 아실라나? 모두가 마이클 트라웃이 대단한 타자인 거 아는데 타율에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아. 마이클 트라웃은 2할 타자예요. 2할 9푼 뭐 이렇게 쳐. 근데 이제 그 사람의 개인 스탯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WOBI 맞나? XWOBI 이제 선수의 개인
타격기에서 나오는 수치거든요. 이게 발사각하고 타구 스피드를 합쳐서 이 선수의 정말 죄송합니다. 이 정말 개인 스탯, 이게 마이클 트라우시 말이 안 돼요. 메이저리그 전체 1등입니다. 이 선수는 그냥 치면 어마어마한 타구를 자주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장타율은 높겠죠. 이 선수는 그러니까 뭐 운이 요지되는 타율, 그러니까 운이 좌지우지되는 타율보다는 이 선수로서 이 선수가 만들어내는 타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에버러지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야. 팀은 당연히 필요로 한 선수겠지. 저는 그래서 이런 앞으로 현대야구지, 이런 거를 중요하다 말만 하기보단 롯데처럼 과감하게 타율을 없애고 전간판에 OPS만 달고 있으면 선수들이 그거를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사에는 이게 넛지 효과라 그러더라고. 넛지가 이제 팔꿈치로 쿡쿡 쳐서 이게 이쪽을 신경 쓰게 하는 거지. 옆구리를 쿡쿡 쳐서 옆구리를 치니까 그냥 전간판에 그걸 띄워놓음으로써 선수가 그걸 신경 쓰게끔 더 출루율에 신경 쓰고 자기의 장타율에 신경 쓰고, 전 좋은 것 같아요. 이걸 제 얘기로 얘기해 보면, 제가 선수 그만두기 전에, 그러니까 언제였냐? 18년도 제가 야구를 정말 잘했을 때가 있었어요. 한 달 동안 크레이지 모드 완전 미쳐가지고 말도 안 되는 띠에 잘 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타율 막 5할에 막 4할에 막 OPS 말이 안 됐어. 근데 저는 그 타율만 봤어요. 왜냐, 전간판에 타율만 찍히잖아요. 저의 개인 스탯을 보면 정말 좋았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타율이 5할, 처음에 막 5할, 4할, 3할 이렇게 떨어지니까 쫓겼어. 사실 저의 개인 바빕, 뭐 장타율 이런 건 어마어마하게 좋았는데 타율이 점점 떨어져. 이건 당연한 건데 저는 그거를 마치 이게 떨어지면 안 된다고 착각한 거야. 제가 완전 하수였던 거지. 그러면서 이 전간판의 타율이 줄어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쫓기더라고. 그러면서 결국 내 무덤을 팠어요. 그러면 안 됐는데 자꾸 또 자세 바꾸고 막 쓸데없는 짓 한 거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결국 저는 이제 그 시즌에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는 조금 부족한 시즌을 치렀죠. 하지만 뭐 잘했어요. 그 경험을 했었죠. 지금 되돌려보면 그 전간판에 타율을 신경 썼던 내가 너무 안타까워. 그때 당시에 곁에서 신경 쓰지 마라. 저거는 당연히 떨어질 거고 결국 너는 이런 걸 신경 써라.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있었다면? 근데 롯데는 그거를 그냥 전간판에 깔아버렸네. 이야, 롯데가 너무 궁금합니다. 올 시즌에 어떻게 야구할지.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끝까지 잘해가지고 이런 시스템이 갖춰진 구단이 많아져서, 자, 우리는 아마야구 선수들을 다루는 채널이잖아요. 아마야구에도 이런 걸 자꾸 신경 쓰게끔 전체 한국의 야구계가 바뀌는 그런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롯데가 꼭 야구를 잘하길 야구 팬으로서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구가 굉장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계속 개막을 못하다가 이제 개막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은 이슈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뭐 그동안에 항상 스포츠가 곁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재미있었나? 이렇게 야구가 기다려졌나? 저조차도 그럴 정도로 이렇게 무슨 일과를 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맞다, 오늘 좀 있으면 야구하지, 이거가 오는 행복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관심도 이제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시즌 초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이슈 중 하나가 홈런이 지금 시즌 초에 굉장히 쏟아지고 있거든요. 쏟아지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또 한 가지 느꼈어요. 댓글이나 어떤 여론이나 이런 분위기,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또다시 무슨 공인구에다가 손을 댔다, 공인구의 반발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홈런이 많이 나오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뭐 그거는 뭐 팩트는 아니니까요. 그냥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인데, 저는 솔직하게 선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반발력이라는 공인구의 반발력이라는 게 조금은 영향이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전보다 홈런 개수가 많아지고 반발력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더 뭐 조금 날아가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홈런이 안 될 게 홈런이 된다거나, 그리고 공인구 때문에 홈런이 넘어갔다, 이거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희도 알거든요. 선수들이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들의 뭐 어떤 야구적인 기술적인 게 아니라 야구적인 그 견해를 약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보면은 저게 넘어가?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이제 팬들이 보실 때 이렇게 변화구 뭐 카운트 몰렸는데 떨어지는 거를 앞으로 나가면서 한 손으로 툭 쳤는데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온 힘을 다해서 빵 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런 게 넘어가? 뭐 탱탱볼이다, 공인구가 반발력이 너무 좋다, 여러분 그런 거 넘어갑니다. 정확하게 이 기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변화구는 직구보다 좀 이 스태미너가 힘이 좀 없어요. 거기에 저희가 선수들이 직구 타이밍에 나가다가 이 떨어지는 거를 앞에서 가볍게 그 포인트에서 퉁 걸리면은 그게 생각 외로 멀리 나가거든요. 근데 그냥 이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저렇게 치는데 넘어간다고? 이거는 반발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공의 반발력도 작은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김동욱 코치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온 힘을 다해서 치는데 안 넘어가겠냐, 이런 말을 했을 때, 저도 그렇고 뭐 유효상 PD님도 그렇고 뭐 최승표 대표님도 그렇고 뭔가 새로운 이론인데, 공의 반발력이나 어떤 홈런이 많이 나오는 이유, 뭐라고 해야 되죠? 뭐 투수들의 뭐 구질, 뭐 지금 봄이니까 투수들이 뭐 컨디션이 안 올라왔을 것이다, 아니면 요즘에 예전보단 배트가 좋아졌기 때문에 뭐 배트의 반발력이 더 좋아졌기 때문이다, 뭐 이런 류의 생각을 하는데, 김동훈 코치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선수가 그럼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고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공을 쳤는데 그게 안 넘어가겠냐,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굉장히 신선하다, 굉장히 좋은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거는 투수들의 기술을 뭐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타격의 메커니즘적인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지금 시즌 초반에 강백호 선수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정우 선수도 잘하고 있고, 이 어린 선수들이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타격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 그렇다고 나이 있는 선수들이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 선수들이 타격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하면서, 그리고 이해도를 점점 높이면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좋아졌거든요. 그런 이유가 굉장히 분명히 있는 건데, 오재원 선수 같은 경우에도 비시즌에, 오재원 선수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선수들이 비시즌 기간에 자비를 들여서 그 야구 유학처럼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뭐 미국에 가서 뭐 덕레타 코치를 만나서 타격 연습을 하고 오고, 또 다른 뭐 배팅 센터나 어떤 코치들을 자비를 들여서 미국이나 어디 외국을 나가서 연습을 하고 돌아오고, 그 선수들이 이렇게, 타자들은 이렇게 배움에 대한 그런 끝없는 연구, 이렇게 하면서 저는 발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뭐 투수들도 물론 노력을 하겠지만 그만큼의 어떤 눈에 보이는 투자를 한다고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물론 고민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그 부분이 인정을 하지만, 자, 그렇게 되면 타자들이 굉장히 발전을 하면 투수들도 그에 맞게 노력을 해서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저는 순환이 정확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역대로 메이저리그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계속 보시면은 타고 투저일 때가 있어요. 타고 투저가 되다가 갑자기 투고 타저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이게 좀 밸런스가 맞았다가 또 다시 타고 투저가 와요. 그런 다음에 다시 투고 타저가 또 와요. 이게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선수들의 기량, 이런 게 계속해서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동안 역사도 그렇게 돼 왔었고요. 근데 이런 그런 맹점?
요점 이런 것들을 그 자꾸 야구 외적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선수들이 타구 투저, 그렇다 홈런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어찌됐든 투수들이 홈런을 많이 맞는 거잖아요. 뭐 공인구다, 뭐 배트다, 뭐 이런 거를 말고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시선이 드는 거죠. 자, 타구 투자가 지금 왔잖아요. 그리고 막 홈런이 막 많이 나오고. 그런데 지금 투수들이 비교적 많이 홈런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럼 투수들이 또 거기에 또 적응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카드를 가지고 나온단 말이죠. 그럼 투수들이 또 발전을 하게 되면 또다시 투구 타저의 현상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그 전체가 동반 상승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투구 타저? 뭐 타구 투저?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리그 전체가 더 발전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런 발걸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야구장 외에 일어나는 뭐 반발력, 뭐 공인구의 뭐 재질 이런 것보다는 좀 시선을 조금 돌려서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지금 힘이 한참 있을 때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래 지금 동계훈련 몸 잘 만들었죠. 그리고 봄에 개막했어야 되는데 개막 안 했죠. 선수들 스태미나가 넘치는 상황이에요. 넘치는 상황이고 이제 개막한 지 2주 정도 됐죠. 한참 힘이 있기 때문에 막 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또 이제 날씨 더워지고 6월달, 7월달 가면 또 홈런 개수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야구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있지만은 그 야구 외적인 것들, 제가 말씀드리는 컨디션에 관한 스태미나에 관한 이야기였고 야구 외적인 거잖아요. 그거 뭐 배트나 공인구나 이런 것들, 이런 거에서 자꾸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야구장, 야구 그라운드 안에 들어와서 조금 이유를 찾는다면은 여러분들의 좀 이해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가 됐고요. 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저희 녹화가 통째로 날아가는 바람에 저희 누추한 이 집에서 또 이렇게 핸드폰으로 녹화를 했는 점을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색다른 그런 분위기가 나서 전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 뒤에 제 유니폼들 절대로 설정한 거 아니라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해놓고 살아요, 원래. 네, 깨끗하진 않지만. 네, 그래 저희가 또 다음 주에는 좀 더 유익한 그런 소식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너무 피곤해, 사실. 죽겠어 지금. 그래도 뭐 우리 아무리 혼자지만 엔딩은 해야 되겠지. 자, 항상 잊지 말으셔야 될 게 저희 공식 엔딩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동욱 코치랑 저랑 이제 같이 녹화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거, 김동욱 코치가 할 거 이렇게 해서 딱 뭔가 교차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바라고 있거든요. 좀 능력자이신 우리 편집자님께서 또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저 할 것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우리 야구 구독, 좋아요. 김지호를 엠스플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